안녕하세요. 해피팡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나 홀로 셀프 네일 해볼 건데요. 요즘 손톱 상하지 않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구매해 봤어요. 피로포 베이스 젤이라고 젤로젤로에서 나왔는데 요거 바른 다음에 팁을 붙이면 자주 네일 디자인을 바꾸시는 분들은 손톱 손상되지 않게 제거가 편리하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가볍게 애칭 줬어요. 애칭이라는 건 샌딩 같은 걸로 가볍게 그냥 손톱 표면 스크래치 주는 걸 얘기해요. 사이드에 넘치지 않게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큐티클에 묻었을 땐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가볍게 닦아주면 돼요. 귀찮다고 이거 놔두고 괜히 큐어링 하면 나중에 여기서부터 금방 리프팅 돼요. (30초) 큐어링 할게요. 팁을 붙일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다이아미 필소 고체를 이용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바르면 넘쳐서 뒤처리하기가 힘들어서 적당량 해주는 게 중요해요. 손톱 끝에서부터 대고 젤이 뜨지 않게 지그시 누른 상태에서 라이트기에다가 집어넣고 고정시켜 줄게요. 빗을 잠깐만 보면 이렇게 고정이 잘 돼서 고정을 전체적으로 시켜준 다음에 마지막에 30초 큐어링해서 완전히 굳혀주면 돼요. 제가 끼고 있는 장갑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장갑으로 시술을 자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라이트기 자외선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갑을 하나 구매해서 약간 고민을 덜어보았어요. 양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큐티클 이 끝까지 안 붙이시고 살짝 띈 상태에서 고정하셔도 상관없어요. 팁을 이렇게 올렸는데 주변에 젤이 넘쳤다. 그러면 이렇게 키친타올을 잘라서 손톱에다 이렇게 손가락에다 끼고 주변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 이미 잡고 있으니까 그냥 큐어링 해야지? 큐어링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그 뒷작업이 훨씬 힘들어져요. 손톱 주변을 자꾸 갈거나 자극을 하면 할수록 손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넘쳤다. 아무래도 하고 나서 내가 다음에 뭔가 또 작업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정리를 한 다음에 큐어링을 하시면 2번, 3번 손 갈 일도 없고 시간도 단축되고 손톱 손상도 적어지고. 왜냐면 큐어링 하는 건 이렇게 금방인데 이 주변에 젤이 넘쳤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다 갈아내는 건 시간과 노력이 엄청 필요하고 중요한 건 손톱 주변에 손상이 많이 가거든요. 자, 새끼손톱 고정을 하고 5손톱 전체 30초 큐어링 끝났고요. 큐어링을 하는 동안 라이트기의 자외선은 쳐다보지 마세요. 눈 시력에 정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엄지 보이시나요? 제대로 꽉 누르지 않으면 이렇게 기포가 들어가서 네일 베드에서 팁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리프팅이 금방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일단 이럴 때는 저처럼 자주 손톱을 바꾸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뛸 때 오히려 편하거든요. 근데 자주 손톱을 바꾸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나면 금방 다음 주 되면 손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상태에서 지금 이걸 띄고 다시 하자니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손톱을 뒤집어서 내가 연장했던 젤을 우드에다 살짝 묻혀서 손톱 뒤쪽을 메꿔줘요. 이렇게 하면 조금이나마 유지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정석은 이렇게 떴을 때는 띄고 다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너무 귀찮고 어차피 우리는 셀프 네일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젤을 묻혀놓고 이런 부분으로 젤을 손톱 사이에 집어넣어서 메꿔줘요. 해야 될 건 살에 묻은 건 큐어링 하기 전에 한번 닦아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에 묻은 것만 살짝 닦아서 얘만 큐어링 한번 다시 해줄게요. 이 방법은 인시방 표현이긴 하지만 셀프 네일을 하면서 일종의 나의 귀찮음을 약간 덜어내기 위한 방편이니 참고하세요. 이 젤용품이 비싸서 저는 좀 이렇게 좋은 제품들은 알뜰살뜰 박박 긁어 쓰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나중에 이렇게 눕혀도 안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비닐류 같은 그러니까 코팅된 종이나 이렇게 흡수되지 않는 판 위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판 위에다가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놓으면 꽤 그래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다 긁었어요. 아깝잖아요, 버리면. 팁 보면 이런데 생산하면서 플라스틱 꼭다리 같은 게 좀 살짝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가볍게 제거할게요. 저는 뭐 이 길이가 긴 길이가 아니라서 다른 건 크게 할 게 없고요. 갈고 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부드러운 솔로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깨끗하게 털어줘야 작품을 할 때 먼지가루가 앉아서 얼룩덜룩한 걸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스티커를 이용해서 아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에 이렇게 워터컬러라고 하는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컬러감을 좀 줘볼게요. 봄의 느낌을 위해서 이런 컬러를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이걸 시럽 컬러를 따로 사지 않아도 간편하게 시럽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그냥 컬러가 흡수되지 않는 아크릴 판이나 플라스틱 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게다가 내가 원하는 컬러와 베이스 젤을 섞어서 희석을 하면 시럽 젤처럼 연해지거든요. 얘가 이미 연한 컬러긴 하지만 너무 살색이라서 저는 얘를 약간 더 연하게 깔고 다른 컬러랑 믹스시키기 위해서 베이스랑 좀 섞어 볼게요. 저는 다른 붓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 젤 폴리시 이 붓을 쓰고 그냥 닦아 놓는 편이에요. 많이 연하죠? 베이스를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많이 연해져요. 다른 컬러랑 그라데이션 느낌을 줄 거라서 컬러의 위치는 대충 이렇게 올려두고, 이 컬러는 굉장히 진한 컬러라서 소량만 해야 돼요. 그리고 베이스 넉넉하게 잘 믹스해줘요. 아까 발라놓은 컬러랑 겹치게 붓으로 경계가 없도록 가볍게 톡톡톡 치면 두 컬러가 이렇게 믹스가 돼요. 이때 옆에 이렇게 묻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하고 나서 닦으면 돼요. 젤이 좋은 게 뭐겠어요? 묻기 전까지는 깨끗하게 내 맘대로 닦을 수 있다. 이렇게 닦는 중에 만약에 잘 안 닦인다, 굉장히 농도 짙은 젤을 쓸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땐 알코올을, 소독용 엔타놀 아시죠? 알코올을 살짝 묻혀서 닦아주면 깨끗하게 닦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베이스 작업 끝났어요. 30초 큐어링 할게요. 보다시피 오늘 스티커 컬러가 이런 느낌이라서 베이스를 너무 화려하게 깔지 않을 거예요. 이런 스텐칠 브러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물감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그냥 이렇게 물감을 묻혀서 톡톡톡톡 두드려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드에 뭔가 좀 덜 발랐다, 그런데도 이렇게 발라서 커버해 주시면 돼요. 물을 섞은 물감이라서 좀 바짝 말려줘야 돼요. 물이 있는 상태로 위에다 스티커를 붙이면 다 뜨거든요. 일단 스티커를 예쁘게 붙이기 위해서 베이스를 이 위에다 한번 덮어서 큐어링을 해줄게요. 엄지를 바르고
옆에 손톱을 바르려고 하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엄지를 살짝 고정시켜주고 나머지 손톱 바르고 한꺼번에 큐어링 할게요. 스티커를 뗄 때 손톱으로 떼려고 쓰지 마세요. 핀셋이 있어요. 아무 핀셋이나 괜찮아요. 핀셋을 이용하면 스티커가 찢어지거나 아니면 띄다가 내가 실수해가지고 뭐 구겨지거나 이럴 일이 적겠죠? 그리고 우드로 눌러서 기계에다가 한 1, 2초만 딱 갖다 대면 고정이 돼요. 이거 안 붙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요령껏 안 뜬 부분 베이스 얇은 걸로 가볍게 발라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기계에다가 1, 2초. 다음은 여기 있는 파츠들을 이용해서 데코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는 중요한 게 베이스 젤을 조금 찐득찐득한 걸 사용해서 붙여볼 거예요. 원하는 모양으로 올렸으면 큐어링.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안 된다면 핀셋으로 그 위치에다 대고 잡은 상태로 큐어링 기계에다 넣고 고정시켜주면 돼요. 살짝 핀 데가 있다면 큐어링 하면서 우드로 꾹 그 부위를 눌러주면 그대로 붙겠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아트를 이렇게 막 스톤을 붙이거나 어떤 이런 스티커 아트를 할 때 소량씩 자주 해서 두께를 올려주는 건 괜찮은데 처음에 왕창 두께를 한 번에 커버하겠다고 올려놓으면 나중에 수정이 진짜 힘들어져요. 이렇게 그냥 눌러가면서 조금씩 올리면 솔직히 튀어나와도 이런데 뭐 잘라내고 다시 올리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왕창 올려놓으면 이걸 다 갈아버려야 되고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서 완성하고 나서 좀 뭔가 아쉽죠. 베이스 젤로 파츠 올린 부분들은 이렇게 메꿔줘요. 탑 바르기 전에. 자, 마지막 탑코트. 항상 엄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4개 저는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에 손가락 4개 하고 한꺼번에 큐어링 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쓰는 탑은 미경화 젤이 남지 않는 탑이에요. 그래서 그냥 큐어링만 충분히 해주면 끈적끈적하지 않아요. 탑젤을 약간 두께감 있게 올렸기 때문에 뒤집어서 한번 넣어주고 다시 고정한 다음에 세워서 한번 넣어서 고정해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손톱 들어갈게요. 파츠가 없는 손톱부터 발라주는 게 저는 편한 게 파츠가 많은 손톱은 손을 대다 보면 이렇게 파츠가 없는 손톱에 바르는 사이에 파츠 있는 손톱에 탑이 흐르는 경우가 가끔 생겨가지고 저는 파츠가 없는 손톱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파츠 있는 손톱 순서대로 탑을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울퉁불퉁하다 그러면 저는 탑젤이 약간 끈적끈적하게 뭐라 그럴까 농도가 진하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거라 이렇게 가볍게 볼륨감을 주면 볼륨이 샥 올라가요. 그리고 이 볼륨이 꺼지는 게 싫으면 잽싸게 큐어링을 한 3, 4초 정도만 고정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 볼륨이 안 죽어요. 또 이렇게 뒤집어서 살짝 볼륨 있게 올려줘서 볼륨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뒤집어서 고정, 다시 똑바로 해서 조금만 더 고정. 5초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탑 있는 손톱이 중요한데 여기는 잘못 바르면 옆으로 다 넘쳐서 난리가 나요. 그렇다고 빈 곳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탑이 분명히 올라가야 끈적임이 없이 광택이 반짝반짝 살아나면서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있어요. 이게 탑을 두껍게 올렸기 때문에 큐어링하고 나서 만져보고 약간 끈적거린다 그러면 30초만 더 큐어링 해주시면 끈적거림 없이 완벽하게 큐어링이 돼요. 그래도 만약에 큐어링이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라이트기의 전구 점검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구의 수명이 다해도 큐어링이 잘 안 되거든요. 샤라랑 완성되었어요. 어떤가요?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파츠와 스티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셀프 네일이었어요.